건축이 어떤 기술적이거나 정보의 혁명 이후에 사실 힘을 잃었어요. 그전에는 막 크로스 플랜도 해봤다가 레디얼 플랜도 해봤다가 파빌리언 플랜도 해봤는데 어 이거 어, 알고 보니 다 바이러스랑 이런 것 때문이네. 이것만 뿌리면 다 죽는데 아 그래? 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벌려놓을 필요 없네. 쫙 쌓고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 모델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지점에 왔을 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더 이상 책을 쌓아두는 공간이 필요 없어서 음, 이제 책은 다 가정화시키고 건물은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도서관이 사무실처럼 돼가는 도서관이 것처럼. 사무실처럼 돼가는 것처럼 그냥 가구들 적당히 쓸만한 가구들만 놔두는 네. 그 정도로 가는 것처럼 병원도 다 해결됐네. 그러면 그냥 이제 그 베드만 쭉 방들만 쭉 만들어서 얹으면 되겠네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병원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을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질문들을 다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거 하나 정도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이 그래서 이제는 순수하게 병원은 아니잖아요. 병원이 병원 안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막 끼워 넣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막 하려고 하죠. 병원 자체가 도시가 되려고 하죠. 네. 그런 거대화된 병원이 우리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병원은 어떤 프로그램까지 삼키려고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혹시 최근에 서울대병원 해화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거기 지하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가 제가 최근에 갔었는데 지하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 연결하면서 거기에 거대한 식당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면은 내가 고속터미널에 왔는지 아, 그 뭐 정도로 해놨어요? 네, 고속터미널에 왔는지 뭐 병원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보니까 뭔가 진짜 그냥 이렇게까지 큰 병원은 사람이 많이 몰리고 수요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그걸 또 저도 그냥 괜찮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환자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오면은 그쵸. 거기서 좋게 식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병원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형 병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쵸. 우리가 얘기를 조금 넓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일반적인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냥 병원이 사실 우리가 여러 스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가는 병원도 있고, 네. 보건소도 1차 있고, 병원이라고 보통. 1차 병원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또 전문적인 병원들이 있죠. 뭐 뼈 부러지면 가는 병원, 네. 뭐 척추 정형외과 네. 있고, 뭐 치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뭐 보건소도 있고, 네. 뭐 대학병원도 있고, 그게 가장 최종 병원이죠. 최종 네. 병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일단 첨언을 네.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이 병원의 개념이 바뀌는 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호텔 뒤에가 얼마나 좀 뭐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 당시의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푸코가 광기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18세기 이제 17세기, 18세기를 약간 분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때는 병자와 그다음에 사회 이탈자와 종교적 이단자가 구분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뭔가 벗어난 것 같은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음. 정확히 말하면 비이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거의 광인도 있죠. 그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푸코가 얘기하는 거는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병 환자, 방탕한 사람, 낭비벽이 있는 사람, 동성연애자, 신성모독자, 연금술사, 자유사상가, 광인. 그러니까 이 모든 자유사상가. 사람들을
심지어 자유사상가 뭐 막 글 요즘 같았으면 작가나 뭐 네. 글 쓰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뭐 채식주의자 이러면 채식주의자? 너 호텔 뒤로 들어가 이러면서 막 데려가고 막 그런 거죠 이제.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 그 아프다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상의 영역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 아프다라고 규정하고 다 병원에 집어넣고 사실 치유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교정이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는데 의사가 진단서를 떼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문을 떼줘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다는 거죠. 병원이랑 감옥의 음. 관계가. 그러니까 그 판결하는 사람이 얘는 뭐 감옥에 가서 몇 년 썩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병원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괜찮아질 거니까 거기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판결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어떤 법적 판결과 그 사회적 이탈자 그리고 병적인 문제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이성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에서 구분하는 장소로서의 병원이 계속해서 작동해 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과 광인들과 아까 말한 그냥 엄마 잃은 이제 고아들도 거기에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간 좀 모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호의 역할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병을 치유하는 역할도 조금 하면서 근데 그런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점점 사회가 분화되고 그 중에서 뭐 미친 사람도 나눠지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채식주의자를 우리가 요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떤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분화되면서 병의 영역이 전문화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병원에서 치유하겠다고 목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병리학적인 부분만.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현재 병원이 남아 있는 거라는 거를 같이 저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말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본다면 병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저는 단지 병을 치유하는 공간이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병원이라는 공간의 근대적인 의미는 실은 병을 치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뭐가 병이고 뭐가 건강인지를 규정하는 공간이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인가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제 병원이라는 그 공간이 남아 있는 거는 오히려 그 연구 시설로서의 병원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그 안에 있는 환자들도 약간 임상 실험의 대상으로서의 환자가 남고 치료의 방향은 실질적인 치료와 굉장히 보편적인 형태로 보급되는 형태의 치료는 그냥 여기저기로 그냥 분산돼 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방에서 치료받는 수준은 그냥 일반적인 보급되는 형태의 치료로 그냥 치료 패키지로 그냥 나가서 그냥 치료될 수 있는 거고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는 하나의 그 병을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남아 있지 않을까. 그곳에 들어가는 환자들도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험 대상자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 좀 엮어서 얘기하자면 1차 병원이 그런 간단한 병의 치료를 감염, 해열제 주고 소화제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 있는 거고 병실이 없는 거죠. 병실이 없죠. 거린 보통 가면 처치실이 있죠. 이렇게 막 주사 하나 주고 그런 데가 있고 근데 3차 병원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을 받고 그 환자들의 케이스를 축적하고 분석하면서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나가는 그래서 그 장소로서의 환자가 다른 변인을 가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하나의 실험체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동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중반이 들어서야 항생제 개념이 생기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생겨나면서 실질적인 치료가 진행되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19세기 초까지도 병원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해왔던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들을 독립시켜 놓고 그러니까 매번 왕진을 돌면서 같은 환경에서 각각의 병증들이 어떻게 발전하며 그 케이스들을 축적하면서 이 병에 그러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얘들은 감기, 얘네들은 세균성 질환, 얘네들은 바이러스성 질환. 그때는 그 개념이 없었더라도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케이스에 왔을 때는 10중 8구 다음 주면 설사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신을 잃을 것이며 이제 그런 축적들을 해오는 기관으로서 병원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병동은 수용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케이스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근대적 의미로서의 음, 병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병의 거예요. 박물관인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저희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 근데 그 이전 세대 수세대 동안 병에 대한 케이스를 축적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동안 실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음. 공간으로서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건축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아직도 많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요새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지만 당장 뭐 음압병동이 모자라고 어떤 게 모자라고 이런 시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일 그런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가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충족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되게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 일단 당장 가까운 미래에서는 여전히 그게 뭔가, 그 공간이 가지는 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막 그게 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오로지 연구시설처럼 되거나 저는 그거는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타난 것 중에 되게 또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거는 그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진행됐던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되게 기능적인 거긴 한데 굉장히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흥미로운 형태였잖아요. 그런 네, 그래서 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희가 공간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는 사실 기능을 충족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공간과 가장 잘 맞는 기술을 제안하는 것도 건축가들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동선과 뭔가 사실 시간 싸움일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당장에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 설계한다 그러면 그 평면과 3차원 상에서의 실드의 배치 네. 그것만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약간 1차 병동이랑 3차 병동을 구분하고 싶은 거기도 한데 네. 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처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줄곧 얘기하는 건축적 판타지라는 거는 되게 사치 같아요. 빨리 낫고 빨리 관리하고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어 근데 아까 그 드라이브 스루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개인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건축은 어쩔 수 없이 되게 공동의 뭔가를 다루게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공동이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게 어떤 의사라는 존재 아니면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할 때 병원이 존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진짜 드라이브 스루 병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죠. 되게 조그만한 박스 같은 데 있고 주차장
이렇게 차만 들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있으면 되고 그럼 거기 내가 앉아서 이렇게 약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약간 약국 같은 형태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1차 병원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최소한의 단말로서만 기능하는 1차 병원. 원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막 병을 그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욕망과 뭐 타인을 가두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3차 병원, 최종 병원은 결국에는 하나의 커다란 실험 연구소로서 있고 그 실험 연구소에 더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상적이 아닌가? 그냥 시스템으로서만 생각을 하자면 완벽한 연구소가 3차 병원이고 1차 병원은 그냥 완벽한 자판기. 그 3차 병동에서 생산한 연구된 것을 의사분들한테 개디스 당하겠다 진짜. 디스요? 이런 이상을 꿈꾸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3차 병원은 연구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케이스들만 모여 있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의료 기술만 발달시키고 이 최적의 의료 기술을 적당히 잘 패키징해서 1차의 터미널로 넘기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지점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환자의 어떤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의사가 맞아. 되었는데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야. 자판기랑 연구실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되게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생각. 근데 그러니까 차갑게 생각하면 저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저 질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런 화학적인 변이들을 통제하는 것으로만 병이 낫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저는 어깨랑 이렇게 목이랑 이쪽이 안 좋아서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가면 일단 지금은 사실 좀 나이도 들고 이래서 아픈 지도 오래되고 이래서 아픈 것에 대한 서러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 지도 오래되니까 막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좀 슬펐어요. 이렇게 아무도 내 아픈 걸 몰라. 혼자 있고. 아프면 항상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약간 좀 큰 병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카운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고객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네, 보일러 고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환자분이라고 안 하죠. 환자분이라고 안 하고 고객님이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약간 마음에 기스가 났어. 이러면서 기스가 나고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막 한 4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다 아파 이러고 있는데 막 여기서 40분 기다리는데 뭐 눈 둘 데도 없어요. 공간이 눈 둘 데도 하나도 없고 뭐 진짜 근데 거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내 이름이 저기 그 화면에 뜨잖아요. 대기 3번 뭐 이렇게 2번 이렇게 뜨는데 그것만 뜨기를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거기 큰 병원이니까 정말 짧게 진료를 봐주고 책자 하나 주고 물리치료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그것이 정말 그들이 보기에 연구소겠죠?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보기에 이건 자판기 아닌가요? 근데 연구소에 가서 연구소에 붙어 있는 자판기를 쓴 거죠. 근데 그게 자기들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이고 그게 이 도시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료적인 책임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병이라는 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단지 병균과 세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판기와 연구실로 환원시켰을 때 괜찮냐? 이제 우울한 그렇죠. 병의 치료라는 게 굉장히 우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어떤 네. 저는 그래서 일상이요. 요즘에 병원들이 어떻게 말하면 뭔가 환상을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최근에 갔었는데 거기에 뭐 어느 층에 가면은 야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식물원처럼 이렇게 층고가 되게 높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층에 어떤 로비가 있어가지고 뭐 방문객들이 오면은 환자들은 좀 걸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이거 이렇게 끼고 나와가지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런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갇혀서 치료만 받고 싶지는 않고
또 돈을 내고 사실 병원에 가는 거니까 그만큼의 어떤 효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들도 계속 뭐 지하에도 막 식당가도 으리으리하게 넣고 호텔이 그러니까요. 호텔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 생각은 네. 아닌데 네.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호텔로 한 겹을 쓰고 있는 리서치 센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호텔과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자님의 모신 사실 이제 본질적인 역할은 리서치 센터여야 하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진짜 기능하려면은 리서치 그거를 버릴 수가 센터여야 없는 되는 3차 거죠. 병원은. 네. 교수 의사님들이 이제 그렇죠. 근데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큰 병원에 간다는 게 어떤 병을 치료받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굉장한 환상을 막 심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상상? 환상을 막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 커다란 공간과 뭔가 굉장히 이 체계 치료받고 속에 내가 있다는 그것과 있으면은 내가 치유될 것 나는 같은 그냥 내 그런. 모든 주체를 여기다 맡겨버리고 아, 저는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 기분이 안 좋아요. 참. 그래서 사실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막 로비 이렇게 꾸며봤자 거기 하루 종일 병원이 있는 거 병원이지. 아니니까 결국 병실에 계속 있는 건데. 결국 주인과 손님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뭔가 주체가 없고 여기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있긴 하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간병인이 언제나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병원이 그래서 이제 병원이 아니라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 공간에서. 네. 그때 자장님이 그거 엄청 싫어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요?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그 1차 병원이 대기 공간을 만드는데 맞아요. 대기 공간을 이제 되게 옛날에는 그냥 막 카페처럼. 하다가 이제는 카페처럼 만들려고 엄청 카페의 것들을 많이 표상들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파벽돌 같은 거라든지 막 그런 거 가져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를 열심히 꾸며도 그 공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공간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딱 진짜 최소한의 것들만 이 안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것은 그냥 딱 의사와의 진료 시간. 그거 외에 다른 모든 시간은 이곳에서 잡지 같은 거 보면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대기 시간인 거죠. 대기 시간을 아무리 대기 시간을 열심히 꾸며봐야. 그러니까 차라리 대기 공간을 다 없애고 그 대기하는 공간은 최소한의 스타벅스 단말로 그냥 남겨놓고 오히려 진동벨죠? 오히려 딱 다 치료를 다 끝내고 나왔을 때 나오는 그 공간에 뭔가 굉장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오면서 좋게. 약간 쾌감을 쾌감을 느낄 느낄 수 수 있게. 있게. 근데 저는 뭐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이 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치료의 의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낫고 있다라는 느낌이 요즘엔 그런 것 같아. 내가 내 몸 이거 아는 사람 얘기라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옆자리에 제 상사분이 계신데 상사분 서랍을 딱 여신 점심 먹고 딱 열었는데 약병이 겁나 많은. 그러니까 한 서랍이 다 약병인 거예요. 가족중에 야, 역사가 있으신 나 거예요? 선배 이거 다 먹어요 이러니까 이러면 몸을 챙기는 기분이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퇴근을 하라고. 아니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고 있고 내 몸을 케어하고 있다는 그 경험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지 병을 치료하는 그 목적에만 두는 게 아니라 그 치유하는 경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게 지금의 병원이 잘 되어 있나? 막 아니면 지금의 의사들이 그런 걸 잘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지 않나? 약간 치유의 환상을 지워줘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막 아스클레피온 성신전이야. 막 그 이 의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뭔가 그러니까 옷과 이 공간과 이런 것이 물론 되게 많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의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몸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의원 같은 거죠.
하면 한의원은 환상이 한의원은 리추얼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뒤에. 있죠. 약도 없는데. 한약재 냄새가 일단 방통이 쫙 올라오고 있고 막 네. 그 되게 이상하게 생긴 막 몸에 인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병에 막 들어 억제된 것 같은. 막 엄청- 따뜻한 차를 먼저 내주고 엄청나게 푹신한 소파에 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막 슬리퍼 신고 한방 슬리퍼 네, 이런 거 맞아, 신고 맞아.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게 양약한 그러니까 네. 서양 의학을 배우신 분들을 보면 되게 얼태군이 없을 수 있지만 거짓된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고 맞아요. 그거를 좋아하니까 아직 존속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이전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병원들도 그게 뭔가 공간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사실 그런 건축이었다기보다 진짜 기능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환상을 그때그때 심어줬는가가 아니라 그냥 그때 발전된 의학의 수준에 따라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구조가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 발전을 해왔고 이제 그게 갑자기 다른 기술적인 것으로 대체가 됐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병원이 주는 어떤 판타지가 있다면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간호받고 있는 것 같고 막 나이팅게일이 날 치유해줄 것 같고 그런 오히려 공간적인 것보다 그런 분위기가 주는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약간 뭔가 전문가가 저희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사실 대학병원은 그런 입원해서 되게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 중에는 막 일부러라도 아프게 만들어서 병원을 들어오려고 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 뭐 퇴원을 되게 그래서 다 낫는데도 계속 안 낫다 이러면서 퇴원을 안 하려고 하는 환자도 많고 그리고 의외로 그런 VIP 병동 같은 게 되게 병원에 중요한 그런 공간이고 그런 수입원이고 그런 것들도 그 스파나 힐링 같은 목적을 막 결합을 해가지고 네 진짜 뭔가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뭔가 시설처럼 더 많은 걸 포괄하는 시설처럼 만드는 흐름도 분명히 있고 그 약간 네. 이 문제가 사실 지금 계속 논의가 병원의 환상을 만드는 얘기로 간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그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 너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병원도 사실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청결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더 이상 이제 병원 벽 자체가 그렇게 하얗게 칠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바이러스가 세균이 하얗게 붙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거 해봐야 먼지 정도 수준일 텐데 사실 그거는 다 이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하얗고 투명한 공간을 병원의 근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얀색이 뭔가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깨끗하고. 아니 막 병원 들어가는데 홀이 막 코르텐가으로 돼 있어. 그건 이상하지 그건 않을까? 좀 그렇잖아 막.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로마 테라피나 힐링 뭐 이런 테마로 이루어진 약간 대체의학 같은 공간에서 오히려 어두운 공간을 맞아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맞아요. 스파 같은 거 네, 스파. 그런 분위기. 돌. 맞아. 그게 참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좀 코로나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계속 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회사에서. 근데 저희는 잘 없는데 저는 이게 기침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아팠어. 야근을 겁나 하잖아요 저희가. 내가 볼 때 이미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집에 저도 혼자 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갖고 내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픈 것 같아 또 이렇게 가만 아픈가 하고 생각하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아, 나 내일 일할 것도 있고 뭐 스터디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면 또 아프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뭔가 그 중간 단계가 없다? 약간 내가 고장 나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런 자판기 같은 데 가서 알약을 받아오고 뭔가 이런 관계만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어쩌면 일상 공간에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나? 건강?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제네럴 닥터라고. 제네랄 닥터. 이건 혹시 알아요? 카페예요? 약간 카페 네. 같은 느낌인데 그 의사 면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나? 그 중에 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공의를 안 따고 음. 전공을 안 하고 그냥 딱 그만 의사 기본 루틴만 딱 하고 졸업해서 약간 카페처럼 해서 건강 상담 정도를 해주는. 우와. 근데 그건 약간 심리 상담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당근 주스 내려주고 그러네. 오 맞아요 어, 진짜 약간 그런 건강 것도 관련한 팔고. 뭐 약간 이런 거를 가벼운 하시고 케어의 느낌이네요. 가벼운 케어의 느낌의 공간들이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참 저도 이게 마음이 참 마음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양가의 감정이 드는 게 네. 아, 그런 거를 하는 이미 그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 저렇게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아. 양가 감정이 둘 다 드네요. 아, 네. 어렵네요. 아, 근데 만약에 네.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병원 산업을 한다고 물론 그런 게 이미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다고 생각하면 넌 지방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지방으로. 이렇게 되게 서울의 비싼 땅값 때문에 아, 생겨나는 네. 그런 되게 밀집된 그런 느낌을 좀 벗어나서 아예 좀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뭐 테라피나 요양병원. 치료나 이런 거를 조금 결합할 수 있는 식으로 갈 것 같고 그럼 부자들 대상인가요? 어디인가요? 아스클레피온이네. 누가 회장이 왔다가 여기 너무 좋다. 엄청 멋지게. 내가 여기 갤러리 하나 지어주겠다. 아, 그러면 지어주고. 또 이제 막 또 건축가다 불러가지고 강원도 어디 막 산맥에 막 약간 어. 도인들 사는 것처럼 해서. 약간 명상원이랑 요가랑 좋네요. 이런 거 좀 섞어서 하면 나는 요즘에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사업 비밀인데 내가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의대 출신이고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류의 것들을 섞어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하려면 그게 굉장히 또 기본적인 자본금이 많이 들겠지만 요즘 서울에서 일어나는 걸 봤을 때는 그 정형외과 의사랑 한의사랑 PT 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1층에 정형외과 1층에 뭐 약국이랑 뭐 카운터 있고 2층에 정형외과 있고 3층에 피트니스 센터 있고 4층에 한의원 있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요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뭔가 그런 식의 관리를 해주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이쪽으로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다른 종류의 병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작년 이맘때 그 실버케어 센터 공모전이 나왔었어요. 제가 입사하고 처음 했던 공모전이었는데 이게 뭐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시행하면서 이제 치매에 대한 시설들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게 실제로 강동구에 있었나? 일단 2개인가 먼저 현상 설계 공모로 진행이 맞아요. 됐고 그게 송파가 아마 3번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실버케어 센터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진행하면서 조사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이론이 하나 있었는데 성을 까먹었는데 로튼이라는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노년의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분이 그렸던 그 표가 굉장히 그래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거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여기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X축이 환경 적응력 네, 환경 적응력. Y축이 환경 압박. 그래서 근데 인간은 그 0,0에서 시작해서
환경 압박, 그러니까 환경 적응력을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나이가 들면서는 다시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그에 맞는 환경 압박이 가해지길 원하면서 다시 0,0으로 회귀하는 거죠. 그 라이프 사이클을 돌면서 오게 되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그래프를 그렸던 논지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적합한 환경 압박이 가해지도록 시설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케어해주는 시설이 좋지 않다고 오히려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 압박이 너무 떨어진데 해서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라는 걸 저는 그 그래프에서 약간 계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벅찬 환경 압박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뭐 인수분해 할 줄 알아? 그러면 함수를 가르쳐 줄게. 함수를 할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극한을 하자. 막 그런 식인 거죠. 학교라는 건 그런 공간이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가면 다 일일이 다 해줘요. 근데 내가 아직 건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화장실 가는 거, 뭐 아니면 내가 밥을 먹는 거, 요리를 하는 거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떠먹여주고 다 데려가고, 그래서 막 화장실에도 사각이 생기면 안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튼 씨의 주장은 아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남겨놓고 그 스텝을 맞춰서 우리가 학교에서 걸어 올라갔던 것처럼 걸어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이 그 노년의 요양 문화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산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으로 나아가는 쪽도 있고, 이제 이번에 실버 케어 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다변화, 그러니까 이걸 분화시켜서 케어하는 쪽으로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전체를 퉁쳐서 약간 다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 이 표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요 선을 따라서 우리가 환경 적응력이 계속 높아지는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분화되고 고도화되어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활발하게 살 때 이 그래프의 끝단과 이제 어릴 때와 노년이 이제 0,0에 가까울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서 실은 그런 얘기를 그때 현상 설계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고 복양을 해야 되는 부모님이 집에서 복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우리 뭐 어떤 가족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 패밀리가 그거를 케어해주면 제일 좋지. 그게 안 되니까 뭐 데이케어 센터라던가 주간 보호소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요양원에 보내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런 삶에, 그러니까 가족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사회가 너무 고도화돼서 생겨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노년에 대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죽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쩌면 지금 같은 수준의 어떤 실버 케어 센터 같은 거 말고 좀 더 다층화된 실버 관련한 시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노년 기숙학교 이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노년 기숙학교. 네. 저희 외할머니는 뭔가를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 되게 잘 만들고 되게 빠르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못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약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행동을 많이 행동력이 강하고 뭔가 그런 분이 병원에 가서 누워만 있는다 이러면은 저는 건강보다는 마음이 아파서 빨리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노년 커뮤니티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도 만나는 친구분들은 한증막에서 만난 친구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그리고 꼭 가족이 돌봐야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좀 베리어 프리가 좀 잘 설계된 건물에서 산다. 그러면은 그냥 친구 하나랑 같이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은 친구랑 혈맹을 맺었다는데 결혼을 둘 다 안 하면 나중에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네, 좀 더 해결책이 다양해지면은 선택을 할 수 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혈맹을 맺는 거에 한계가 있어. 당연하죠. 왜냐면 같이 늙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 여러 계층, 그러니까 여러 나이,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로 그렇죠. 묶여 한 있으면 건물에 음. 좀 다양한 공간에 묶여 있으면 네. 그러면 조금 네. 그게 사실 가족일 때가 가장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조건을 안 달고 이렇게 맡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적인 계약권이죠. 그냥 이렇게 태어나 버리면 뭐 내가 그냥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사실 기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뭔가 선택한 관계로라도 되게 여러 계층이 어떤 이유론가 묶일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엮일까? 제가 최근에 이건 새로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분들이 20세대 정도 모여서 산대요. 그래서 아시네요. 그래서 지하에는 예배당이 있고 공동 세탁실이 있고 그래서 이 위에 종교 커뮤니티. 네, 공동체 하우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종교라는 걸로 묶일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선 공동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공동 육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뭐 애기들 모여서 뭔가 같이 뭐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봐주고 뭔가 하듯이, 그렇게 좀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네, 뭔가 이게 가족 안에서만 사실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거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가능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소외되지도 않고. 대학 때 약간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잖아요. 뭐 1, 맞아요. 2층에는 굉장히 배리어 프리하게 조건을 만들고 네. 뭐 노년 주거를 만들고 그 위에는 뭘 만들고 그 위에는 뭐 1인 주거 만들고 해서 네. 단면적으로 서로 엮고 근데 네. 이제 1층의 마당에는 애기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기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보게 만들고 그만큼 또 감시하고 지켜지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건물 전체의 환경 압박을 다양하게 조절하고 그 조절한 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집어넣고 해서 막 프로젝트 했잖아요. 저는 안 했지만.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거 사실. 같아요. 네. 네. 뭔가 뭔가 있을 그럴 수 있을 있어요. 그런 법한 거에 있을 설계군요.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안들이 약간 독립된 데이케어 센터보다 약간 그런 안들이 좀 나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단 정리를 슬슬 하죠. 정리를 하죠. 오늘도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부터 얘기를 하면 뭐 오늘 병원에 대한 역사랑 뭐 이제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병원이 어떤 형태를 갖출 수 있을까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노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삶과 어떤 형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본적인 이게 너무 많은 영역의 문제가 얽혀 있어서 사실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저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는 결국 이거 병의 치료보다 좋은 삶을 사는 거에 중점을 맞추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삶에서 병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고 병에 걸린 사람, 나이 들어서 생산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 주제를 계속 고민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병원에서 지내다가 마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받다가
좋지. 네,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며. 네. 등교가 시원할 때. 아, 병원 정말 전문적인 건축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건축은 확실히 우리 회사가 하는 거 아니면 접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볼 일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도 뭔가 병원 건축은 딱히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작년 건축사 시험에 요양원 나왔다던데. 그래서 나 프로젝트 같이 했던 선배가 완전 땡 잡았다 이러면서. 이런 건 정말 생각 안 어. 해본 사람은 어.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생각을 맞지. 좀 해보고 살아야 되는 주제인 것 같네요. 저도 사실 병원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사실 이거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병원에 누구의 욕망이 도사되어 있는가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치. 뭐 집의 욕망인가 아니면 뭐 피지 회사의 욕망인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병원이 대체 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기가 엄청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병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합리성이 모든 거를 지배해야 하는 공간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오늘날의 시대의 가장 에피스테메의 그 근원지 같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뭔가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어서 병원에 대한 상상부터를 약간 차단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3차 병원 수준에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진짜 제대로 된 병원 기관이라는 2차, 3차 병원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지금 같은 사태도 그렇고 야, 너희들은 좀 빠져 있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상상이 치료하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전히 되게 힘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거운 돌을 입에 삼키고 있는 아무튼 다루기 힘든 주제를 주제. 한번 다뤄봤는데 뭐 다음 주도 다루기 힘든 주제가 또 하나 오겠죠. 다음 주에 뭐 하죠? 뭐죠? 과목 하나? 감옥 아닌가요? 제 차례 아닌가요? 다음 주에 콩자갈님인데요. 학교랑 학교와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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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교랑 뮤지엄. 주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그래도 그래도 룰루랄라한 어, 네. 주제를 가지고 그래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